그린디 에피소드는 3부의 러버즈전과 유사하게 악인을 참교육하는 사이다 전개로 인해 순위권에 안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러버즈전과 비슷하게 의도적으로 악랄한 악당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참교육하는 카타르시스는 진부하다는 이유로 불호하는 독자들도 존재하죠. 더군다나 원래는 푸고가 주인공 일행을 배신하는 스토리였지만 이 스토리가 삭게 되어서 초콜라타가 땜빵으로 들어간지라 작정하고 악인을 만들고 이를 주인공이 참교육한다는 전개를 노린 것을 알 수 있죠. 잠자는 노예 에피소드는 특이하게 본편 이전의 호이팀의 과거사를 다룬 에피소드입니다. 사실 능력자 배틀물로 따지면 별 볼 일 없는 에피소드로 적인 스콜리피는 스탠드 유저이기는 하나 그의 스탠드 롤링스톤즈는 주위 인간의 운명대로 움직이는 스탠드일 뿐 파괴력도 없고 자신이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전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의 진가는 최종화 이후에 조조 5부의 주제의식인 운명을 대한 자세라는 주제를 한 번 더 살린 에피소드라는 점입니다. 제2의 주인공으로 평가받는 부차라티와 보스인 디아블로를 비교해보죠. 부차라티는 롤링스톤즈에 의해 운명이 고정되었으나 운명에 저항하는 선택을 했죠. 이 때문에 자신이 이 운명을 거부하고 도망쳤으면 그저 비극에 그쳤을 것이 당당히 맞서고 악인 디아블로를 무찌르는 결과를 낳으면서 비극이 아닌 의미 있는 운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에 반해 디아블로 또한 자신의 또 다른 스탠드 에피타프로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으나 디아블로는 부차라티와 다르게 자신의 운명을 예지하고 자신한테 유리한 결과만 취하고 그로 인해서 보스전에서 습관적으로 에피타프로 예지를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잘못 판단하다가 후반부에 결과를 무로 되돌리는 고링레로 인해서 패배하고 말죠. 물론 작품 내적으로 보면 에피타프를 쓰든 말든 고링레라는 압도적인 스탠드에게 패배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당당히 맞서지 않고 운명을 피해 결과만을 취하는 자에게는 결과조차도 허하지 않고 무한한 죽음을 선사한다는 내용인 것이죠. 즉 이런 상징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부각한 잠자는 노예 에피소드가 9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가관인 게 디아블로와 조르노의 싸움의 맨 끝, 즉 조르노에게 처맞다가 칼에 찔리고 포경당하고 여자애 보고 고함치는 장면이 나오는 최종화라는 점입니다. 즉 서로 동등하게 싸우던 화살 쟁탈전이 나오는 37화가 아닌 마지막에 처절하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순위권에 올라간 것이죠. 그나마 부차라티의 승천 장면은 감동적이긴 한데 이것만으로는 상위권 진입이 무리였는지 6위에 그쳤으며 심지어 그 이전 디아블로 대 호이팀 에피소드 전체가 순위권에 못 든지라 표가 나뉘어서 그렇다라는 핑계도 못 댑니다. 오늘의 보스 토니오한테 따위 땅에서 사망. 먼저 이 에피소드 또한 암살팀의 멤버인 프로슈토 패시 형제와 호이팀의 전투를 다룬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매력 포인트는 뛰어난 전투 로그, 자신의 능력에 스스로 당해서 미스타를 기습해 미스타를 쓰러뜨렸으나 이로 인해서 단순한 총알 발사제 취급이었던 야스 피스톨즈가 조커 역할을 하여서 부차라티에게 이런저런 정보를 주었고 후에 패시와의 전투에서도 부차라티에 자신의 심장을 조각내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하여서 기차를 멈추게 하고 그 반동으로 심장이 다시 합쳐진다라는 전략은 다시 봐도 기가 막히죠. 거기다가 자신의 동생이 혼자 위험에 빠질 것을 우려해 기차에서 떨어졌음에도 바퀴 위에서 끈질기게 버티면서 능력을 유지한 프로슈트. 이로 인해 각성한 패시는 부차라티 또한 10년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같다고 인정을 했죠. 다만 아쉬운 점은 마지막에 패시가 다이아몬드 같은 고귀함에서 쓰레기로 추락했다고 일갈하던데 이런 논리면 스즈큐한테 기생하면서까지 주인공 일행을 막은 ACDC는 조셉이 왜 경외했죠. 일부 주장에 따르면 ACDC는 자존심이고 긍지고 꺾어가면서 동료를 위한다는 일념, 그에 반해 다른 아군을 위한다라는 판단이기보다는 그저 부차라티에게 절망을 주겠다라는 욕망 같은 식으로 서술되어 있던데 저는 이 의견도 애매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친형제급으로 따르던 형을 죽인 부차라티에게 절망을 선사하겠다가 자신의 여동생을 죽인 자에게 복수한 플라레프와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패시는 현 시점에서 혼자고 그렇기 때문에 형의 능력이 풀리기 전에 나머지 호이팀을 전부 죽여야 그나마 부차라티와 1대1이라도 가능해서 본인이 유리해지죠. 즉 전투로서 보면 자신이 이기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는 장면인데 마지막에서야 부차라티를 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패시를 악으로 내려치게 하였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하다못해 패시가 길 가던 일반인을 인질로 잡았다 같은 식이면 어느 정도 위의 주장을 납득했을 텐데 하필 그레이트 풀 데드로 인해서 이미 엑스트라 캐릭터들이 없었죠. 그렇기에 패시의 성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래도 위에 상술된 나머지 장점으로 인해서 그레이트 풀 데드 에피소드가 각자 5위, 7위를 한 것 같습니다.
도중에 암살팀의 과거가 등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에어로스미스 대 리틀피트의 전투를 다루는지라 둘을 같이 다루겠습니다. 일단은 화끈하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호위팀 멤버들은 대다수가 인간형 스탠드인데 반해 나란차의 에어로스미스는 총알을 난사하는 스탠드인지라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문제점이 이종족이 아닌 인간들끼리 싸우는 전투에서 총알 난사는 밸런스 잡기가 힘든데 이를 크기를 줄이는 스탠드 포르마조의 리틀피트와 전투를 하면서 나란차의 크기가 줄어들자 에어로스미스의 크기도 줄어들어서 데미지가 약해서 고양이조차도 못 죽이는 지경까지 돼버렸죠.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암살팀 멤버인 포르마조의 매력을 어필한 에피소드라는 점입니다. 먼저 심부름을 하러 가는 길에 나란차를 유인해서 공격하는데 성공. 그 후 본인이 작아져서 에어로스미스의 공격을 피함. 거기다가 타는 물건을 보고 여성, 즉 보스의 딸을 데리고 있음까지 눈치챈 에어로스미스에게 추적 능력이 있는 것을 모르고 걸리게 되나 바로 볼펜과 타이어를 이용해 탈출, 쥐를 죽이는 것에 이산화탄소로 추적하는 스탠드인 것을 눈치챈 그 후 직석으로 거미를 고문도구로 사용하다가 차를 폭발시키는 것으로 반격하자 이를 한 번 더 이용해서 차가 불타서 이산화탄소가 감지가 안 됨을 역이용하죠. 비록 나란차에 주변의 나머지 차들도 폭발시켜서 사방을 불바다로 만든다 라는 미친 전략에 당해서 결국 패배하고 마나 애초에 작아지는 스탠드로 총알을 난사하고 추적까지 하는 미친 스탠드로 이만큼 온 게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또한 도중에 등장한 소르베의 36등분 장면은 이를 실행한 초콜라타와 지시한 디아블로의 악랄함과 암살팀이 단순 페이가 부족해서 라는 이유에서 자신의 동료를 악랄하게 죽여서 복수한다 같은 식으로 묘사해서 암살팀에게 시청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화이트 앨범 에피소드는 4부의 하이웨이 스타 에피소드처럼 추격전인데요. 문제점은 쫓는 상대는 스탠드 화이트 앨범의 능력으로 길거리를 빙판처럼 만들어서 스케이트를 타고 쫓아오는 기아초라는 점입니다. 즉 주인공 일행은 차를 타고 오는데 이를 스케이트 타고 쫓아오는 장면은 독자들에게 압박감을 주기 충분하죠. 거기다가 생명체를 이용하는 주인공 조르노, 총알을 사용하는 미스타의 야스 피스톨즈와의 상성에서 우위를 점하며 이 때문에 주인공 측 2명과 혼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물론 결국에는 패배했지만 서로 처절하게 치킨 게임을 벌이는 장면은 양쪽에게 전부 감정을 이입하게 만들었죠. 살짝 아쉬웠던 점은 이 둘이 끝까지 싸워서 둘 중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전개를 원했는데 막타는 자기 자신을 치료한 조르노가 끝내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상술한 여러 장점 덕분에 3위에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위 또한 암살팀이네요. 저는 보스전보다 이 에피소드가 위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고 이것이 사실이었네요. 주인공 입장에서 보니까 보스전이 아니지 암살팀 입장에서 보면 이 에피소드도 보스전이긴 합니다. 첫 번째로 악역 대 악역 구조. 사실 주인공들도 마피아이긴 하지만 시민들을 챙기는 부차라티, 마약을 없애겠다는 조르노, 그 외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모인 동료들, 이는 전형적인 마피아물로 안 좋게 보면 마피아 미아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에 반해 암살팀의 목표는 돈과 복수로 심플하죠. 누구나 다 공감할 이런 심플한 동기에 암살팀에게 공감하면서 작품에 몰입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보스가 중간부터 바로 밀리면 최종 보스로 재등장할 때의 위험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도피오라는 이중인격을 내세워서 초반에는 밀리게 설정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렇게 악대 악으로 가는 데다가 도피오의 설정이 보스의 최측근인 평범한 소년이기 때문에 디아블로가 아닌 도피오가 상대하면서 리조토뿐만이 아닌 도피오에게도 감정이입이 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도피오와 디아블로가 이중인격이라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말이죠. 거기다가 결과만을 중시하면서 과정을 회피하는 보스와는 다르게 도피오는 에피타프로 예지한 미래에 맞설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오히려 보스임에도 주인공스럽다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리조토가 죽은 게 허무하다라고 주장하는 시청자들도 있으나 이미 사이사이에 호위팀 멤버들을 등장시켜서 호위팀 멤버들이 전투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떡밥을 뿌려놔서 전 아무런 단점도 없는 최고의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상술했듯 리조토와 보스의 전투는 도피오가 이미 보스의 이중인격임이 밝혀진 상태에서 전투가 벌어졌음에도 연출로 자신도 모르게 리조토와 도피오 둘 다를 응원하게 된다 라고 언급했었는데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마약을 팔아서 이탈리아를 장악한 악인이고 언젠가는 주인공 일행과 붙어야 할 악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겠죠. 이제 도피오에게 그만 몰입하라고 작가는 이 직후 아바키오를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과거사에 등장한 동료 경찰까지 등장하면서 감동을 선사해 주기도 했고요. 즉 해당 에피소드는 시저, 카큐인과 더불어 동료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이 느껴짐은 물론 상술된 작가의 의도가 잘 드러나서 1위에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는 시문 2편이 선정되었는데 명장면인 조린의 메비우스의 띠를 역용한 모습, 조타로의 재등장, 마침내 메이드 인 헤븐을 각성한 포스 등 여러 명장면이 몰려있어서 10위에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슈시민, 마릴린 맨슨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일행들이 캐치볼을 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로 분위기가 어두운 편에 속하는 6부에서 그나마 4부의 일상물 느낌이 나는 에피소드인데다가 원작에서는 조린이 룰을 지키지 못해 이렇게 된 거 추심당하는 것보다 더 빨리 두들겨 패자라는 다소 억지인 에피소드였다면 스톰프리가 실을 사용하는 스탠드인 것을 역이용해서 간수에게서 공을 뺏고 분해해서 문틈으로 가져왔다고 적절히 수정해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시청자들마다 의견이 갈리는 에피소드입니다. 일단 디오의 세 아들들은 중간보스급이고 실제로 나머지 두 아들인 은가로와 도나텔로는 2화를 분배받았으나 미키엘이 1화인 것이 아쉽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1화 안에 밀도 있게 진행한 미키엘 에피소드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나머지 두 형제들이 오르지 못한 순위권 안에 들을 수 있었죠. 거기다가 디오의 육체는 조나단의 것이고 이 때문에 조르노와 디오의 세 아들들은 조나단의 특징과 디오의 특징을 섞은 모습을 보여주는 데요. 미키엘은 이중 조나단과 닮아서 조나단이 자신의 손을 불태워서 디오를 쓰러뜨렸던 것처럼 조나단의 후손인 조린이 로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고 또 다른 조나단의 후손인 리키엘 또한 이에 맞서서 스스로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먹혀들어서 조린의 체내로 로드가 들어오게 되나 오히려 서로 같은 혈통은 서로의 위치를 알 수 있다를 조타로의 예시를 통해 안 조린과 다르게 리키엘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결국 리키엘은 패배하나 마지막 발악으로 조린의 목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불을 꺼서 이 부분을 로드가 공략하게 하나 손이 마비되어서 체온이 완전히 내려가지 않아 패배하고 말았죠. 이렇게 완전히 패배하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조조 속 간혹 등장하는 긍지를 잃지 않고 퇴장하는 악역이기에 7위에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편이 선택되지 않은 이유는 다들 아시죠? 그나마 2, 3편부터는 푸치 신부의 전반적인 과거사가 2편에 등장했고 한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주인공 일행 그중 동생인 웨더 리포트와 푸치 신부의 전투를 다루기에 점점 순위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푸치의 과거사를 감안해도 너무 선을 넘어버려서 완전히 옹호를 해줄 수 없는 데다가 마무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인공 일행이 타고 온 차로 인해서 푸치 신부를 쓰러뜨리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일단 이 에피소드가 선정된 이유는 디오의 과거사가 첫 등장했다는 점 그리고 푸파이터즈의 희생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주인공인 조린이 최종 보스 푸치 신부와 1대1로 싸움을 벌인 에피소드라는 것입니다. 1차로 자신의 아버지인 조타로에게 벗어나서 독립을 하고 2차적으로 주인공 멤버들이 사망 혹은 리타이어를 하면서 홀로 남았죠. 더군다나 스스로 푸치 신부에게 수갑을 채우는 장면은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녹색아기 설정은 제가 전에 대본 짜다가 포기했을 정도로 난해한지라 이 점이 오게티로 꼽힙니다. 이 역시 상술한 대로 악인을 참교육하는 에피소드라는 점에서 고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에르메스는 작가가 처음부터 여자 폴라레프라고 설정을 하고 만든 캐릭터라 과거사도 똑같이 과거에 악인에게 가족을 잃은 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폴라레프에게서 아쉬웠던 몇 가지를 수정하여서 더욱더 높은 랭킹에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복수에 대한 직접적인 고찰. 폴라레프가 제이가일에게 복수를 하고 난 뒤에는 그저 복수를 끝냈으나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매치에서 다루는 복수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묘사가 여럿 나옵니다. 처음에는 용서가 더 위대하다 라는 말이 있지만 자신은 자신의 가족을 억울하게 잃었음에도 그걸 무리하게 잊어버리고 생활하는 인생 따위 딱 질색이라면서 말을 하지만 막상 복수를 끝내자 허무하다라는 듯한 묘사가 드러났죠. 2위는 메이드 인 헤븐 2편으로 1편이 8위고 이 3개의 에피소드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묶어서 한 번에 다루겠습니다. 먼저 1편인 8위, 드디어 푸치 신부의 시문이 메이드 인 헤븐으로 각성되는 장면까지는 몰입이 되고 좋았으나 메이드 인 헤븐의 시간 가속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의 출연이 잦은 데다가 상황 파악을 하다가 마지막에 푸치 신부와 대치하는 것으로 끝나서 상대적으로 후순위인 8위에 선정된 것 같습니다. 2위가 2편인 건 놀라운데 원작 당시에는 주인공들이 전멸한 에피소드여서 호불호가 갈리고 그 와중에 에르메스는 팔이 잘려 죽어버려 캐릭터 소모 관련 비판도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즉 TVA 제작진들이 여러가지 각색으로 원작에 아쉬웠던 부분을 수정하여서 조조러드를 감탄하게 만든 에피소드로 탈바꿈한 것이죠. 대표적인 예시로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TVA에서는 죽는 장면을 좀 더 길게 잡아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최종화에서 일순에 대한 컨셉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일순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너무 주구난방해서 리메이크를 할 테고 현 시점에서 간단히 말하자면 1차 일순 후에 만난 짝타로와 조린을 대체한 그의 딸에게는 자신이 알던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였지만 정작 푸치 신부를 쓰러뜨리고 1순위 취소된 후에 히치하이킹을 하는 주인공 일행을 봤을 때는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거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주인공 일행들은 물론 더 나아가서 푸치 신부에게 희생된 나머지 일반 사람들도 죽은 사실이 취소가 되었기에 의미가 있어서 안결에도 지지해봤던 설이었는데 이걸 공식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채용해준 것이었죠. 이러한 제작진들의 하드캐리 덕분에 보스전인 메이드 인 헤븐 에피소드와 와더 원더풀 월드 에피소드가 1위가 된 것 같습니다. 일순 설명은 나중에 각자
잡고 할 테니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까지 조조러들이 뽑은 조조 최고의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뽑은 최고의 에피소드는 무엇인지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죠.